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딱 나이로만 성년을 구분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성년의 날을 통해 2000년생 청년들이 성년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을 성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청소년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계신 새마음 새삶의 회장 우산 최희공 원무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년의 날인데요. 원무님께서는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거에는 성년이 되면 관을 쓰고 어른답게 사는 것을 성년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네. 오늘날에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서 지능과 신체가 충분히 성숙된 나이를 성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외형적 의미고 실제적으로는 진리에 입각해서 사는 정신과 자세가 확립되는 것이 성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는 성년의 조건을 보통 나이로 구분을 하죠. 올해 2000년생 청년들이 성년이 되는데 각 종교마다 성년이 되는 나이라든지 조건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종교나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유대족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또 미국은 18살에 한다 그러고 예. 20살에 하고 그거는 일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교나 국가에 따라서 하는데 요즘은 투표권이 있는 것이 성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 18세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투표권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 있는데 혹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18살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글쎄 그건 아직 확실하게 뭐를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왜 미국은 18세라고 하니까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 확실하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생각이 아직 못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이 성년이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해요. 원불교에도 성년에 대해서 예전에 잘 밝혀져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공민의 연령이 도달하면 성년이라 하나니 성년이라 하면 모태 중에서 출생한 자료가 없던 한 어린 몸이 사은의 은혜로 장성하여 기력이 향상되어 능히 자력 생활을 하게 되며 나아가 가정사회 국가 세계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는 것을 성년이라 한다. 예. 이렇게 했는데 공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의무와 책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공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무님께서는 그동안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오랜 시간 가르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대학생들의 성숙도랄까요? 과거에 비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성숙도가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기 때문에 지적 사리 판단력은 대단히 발달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윤리 도덕적인 사고방식은 그렇게 발달되지 않고 퇴보한 면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지적 면이 발달한 거는 공교육의 발달로 이렇게 된 거지만 이 말하면 윤리 도덕적 인성교육 쪽에 있어서는 너무 오늘날의 교육이 지식 위주 교육, 입시 위주 교육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을 안 시켜서 이게 퇴보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이 참 걱정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다. 네. 많은 지식을 갖추게 되고 또 지능도 향상이 되면서 그만큼 책임감도 커지는 거겠죠. 원무님께서는 이 기계 분야의 또 지식과 기술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좀 강조한 부분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공과대학 학생들은 참 착실하고 남을 잘 속일지도 모르고 근실한 좋은 면이 있는데 말하면 인문학과 좀 달라서 이제 융통성이 좀 적고 사회를 좀 널리 보는 지도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주도 면밀하지만 이렇게 지도력도 있고 세상을 널리 보는 이런
감각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고 특히 이제 마음을 잘 쓰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종교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또 말씀을 하셨군요. 자, 그래서 원무님께서는 또 관심 있게 또 활동을 해오신 분야가 청소년 인성교육 관련된 그런 일이기도 하죠. 원학습 인성교육이라고 또 지난주에 또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는데 이 원학습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원학습이란 이 원이란 말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최고라는 의미가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인성과 학습을 복합으로 증진하는 교육이다. 인성과 학습 복합 증진한 교육인데 지금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지식 위주 교육과 입시 위주 교육으로서 인성 교육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청소년도 문제고 대학생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공부를 잘한다는 표 아래서 네. 과외 공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추자. 그다음에 인성 교육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잘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멘토하고 멘티 관계를 만들어서 멘토가 먼저 실천하면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서 그 멘티를 가르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요점이 되고 점화 마음에 불을 붙여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자. 그다음에 원대한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부분이 아주 원학습 인성교육의 핵심이고 또 사고력, 주의력, 집중력을 가르쳐서 모든 이게 학습의 기본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멘티는 우리 학생들인데 멘토는 누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멘토를 대학생보다도 학부모가 멘토가 되게 하고 교사가 멘토가 되게 하면 이 멘토형 교사, 멘토형 학부모가 미래 시대 최고의 교사가 되고 학부모가 된다. 그래서 이제 원학습 인성교육에서 학부모 교육도 하고 교사 교육도 해서 그 자기 학생과 자녀를 멘토링하도록 하면서 가르치게 되면 이게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참 이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불교의 정신은 담겨 있지만 종교와는 관계없는 그런 또 교육이 되겠군요. 네, 저희 전혀 종교와는 관계없고 인성을 바르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학습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우리 학부모님과 이렇게 자녀들은 뭐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고등학교 공교육으로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요. 7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들을 교육시키고 학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을 모집해 갖고 우리가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하는 이런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원학습 인성교육을 사회에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심 있는 분들 또 많은 이렇게 관심과 참여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지난 2015년에 청소년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인 인성교육이 실시된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인 교육은 잘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원무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실제 이제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규율을 해서 교육하게 되는데 그런 강제력이 별로 없게 되니까 학교에서는 입시교육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하는 네. 경우가 있고 흉내만 내는 정도로 지금 돼 있어서 이거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학교의 어떤 재량에 맡기는 정도에 그치고 그 정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서 종교에서라도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학교로 사회로 이렇게 인성교육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마음 새살매에서 하는 이 원학습 인성교육이 이제 7개 학교에 이제 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중고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우리 새마음 새살매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어떻게 인성교육을
좀 할 수 있을지 또 종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도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 종교에서 인성교육으로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네. 종교의 인성교육에 좋은 원리가 있으면 그거를 뽑아서 교육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어떤 정신이나 유교 정신이나 기독교 정신도 좋은 인성교육 정신이 있으면 가르치고 원불교에는 많은 인성교육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교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원학주 인성교육 같이 어떤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 공교육으로서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원학주 인성교육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지금 2, 3년 전부터 들어가서 대안학교 하나, 대학교 2개로 들어가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외국에서 교사 연수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종교에서도 우리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방안을 다들 이렇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뭐 새마음 새삶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각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교장 선생님이나 우리 학생들 인성교육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종교 분야에 이렇게 또 알아보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어떨까요? 요즘 대학은 뭐 인문학 뭐 부재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마음 공부 이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생들이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강력한 그 취업난이 엄청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 이제 이 실패한 사람들이 좌절감과 무력감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대학교의 그 반 이상 정도가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네.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원대학 인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학생용 원학심 인성교육이죠. 그거를 지금 5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규모는 작지만 이제 한 1년에 한 20명, 30명씩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전부 성적도 오르고 자기 원대한 꿈도 갖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아주 활력소적 역할을 해서 이걸 우리가 새삼 프론티어즈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 학생들도 인성교육이 청소년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의무 교육이 가능한데 대학생들은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면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발적 참여가 아니면 교육할 수 없는데 예, 대학교에도 문화원이라는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멘토링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로 들어가면 수백 명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서울대학교나 다 이렇게 학교가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의 도움을 위해서 그 문화원에서 상담 교실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동아리 형태로 해갖고 대학교에서는 동아리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돼요. 예, 그 얼마 전에 경희대학교 그 후마니타스 칼리지 그 전호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경희대는 그 이 인문 정신을 강화하는 그 대학 그 이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세계적인 시각으로 인문 정신을 그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지금 특정 대학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고려대학교도 어떤 좀 방식이 좀 본 적 있으신가요? 고려대학교에도 그 이제 특별하게 인성 교육을 해주는 데는 없는데 상담센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기 고민들을 해주는 상담센터 각 대학마다 다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같은 인성 교육이 원학심 인성 교육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갖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원무님께서는 청년들의 그 종교연합운동에도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청년 캠프에서 또 원무님 강의도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이 종교연합운동이란 것은 모든 종교가 한 집안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어서 인류 영과
이게 빈곤무지 질병을 퇴치하고 이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롭게 살자 하는 의지로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이것이 그렇게 진척이 빨리지 못하고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고만 볼 수 없다.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이걸 좀 촉진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종교연합 청년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청년들이 더 그 활기 있는 힘으로써 밀고 나가서 우리가 꼭 주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른들이 하는 그 교단이 하는 그 종교연합 운동을 합력을 해주자 이런 의미에서 저게 만들어 갖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공부부터 다른 종교 공부부터 해서 예. 마음의 우를 트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 모임 이렇게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도 종교연합운동 청년 캠프가 한 5회째 정도 맞죠? 거기 이제 7월 달에 열릴 예정. 예, 올해도 예. 이 청년 캠프에 참여한 그 우리 청년들도 좀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서 성년을 맞은 우리 청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이 성년을 맞은 분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부여되는 날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자력 정신, 그다음에 책임 정신, 아예 자기를 개조하고 마음 공부와 국가 세계를 부강시키는 학문과 산업에 노력해서 국가 세계의 미래를 더 나은 세계로 이끌어가려는 그런 정신이 확립되어서 미래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자라나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성년을 맞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년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새마음 새살배 회장으로 계시는 우산 최희공 원무님과 성년의 조건과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